달러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00원을 돌파할 때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어느덧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1,450원을 돌파하면서 우리 2022년 코로나 시절에 최고점을 찍었던 1,440원을 어느새 금방 넘어버렸어요. 최저점은 1,082원이었는데 이거랑 비교해보면 거의 30%가 넘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여행사에 미치는 영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행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바운드라고 외국인 관광객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아웃바운드, 한국인이 외국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환율에 따라서 많이 울고 웃어요. 인바운드는 외국인이 달러를 싸들고 한국으로 오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고, 아웃바운드는 한화를 받아서 달러로 결제해야 하니까 수익성이 조금 줄어드는 건데, 환율은 주로 수출이나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여행업계도 환율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여행 상품의 지역이나 상품 구성에 따라 현지에서 사용되는 지상비를 달러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업무량은 동일하지만 수익성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 입장에서 매출은 그대로인데 수익이 줄고, 직원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니까 지출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 수입이 감소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업무 의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는데 들어오는 수입이 10% 내지 20% 정도가 감소한다면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껴서 사용하면 그 차이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삶의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행사를 하다 보면 호텔 예약이라든지 버스 예약, 액티비티 예약, 이런 결제를 필요로 할 때 유로화나 달러 아니면 하나로 할지 현지화로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대다수의 현지 업체들은 달러나 현지 화폐로 결제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해요. 근데 달러가 강세일 때는 달러 결제로 요청하는 경우가 조금 늘어나기는 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유럽 전문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환율의 유로화 결제 비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지 많이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한화가 강세일 때는 여행 수요가 증가해요. 근데 반면에 달러가 강세일 때는 이 반대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 엔화가 약세일 때, 그러니까 일본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아실 텐데, 환율 차이로 인해서 내가 가진 예산이 더 많은 가치를 지니게 된 거예요. 반면 달러 강세 상황에서는 그 반대가 되겠죠. 내가 가진 재산이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10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눈 깜빡하니까 8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지. 20만 원이 삭제가 됐습니다. 현지에서 10달러짜리 음식을 판매한다고 가정해보면 과거에는 10,000원 내지 11,000원 정도였던 이 음식이 현재 환율로는 갑자기 14,000원에 달하게 됩니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이 음식이 14,000원의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0달러짜리 음식이라면 사실 현지인 입장에서는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나 14,000원인 거지 현지인들한테는 10,000원짜리 음식이에요. 우리가 10,000원으로 먹는 음식이 예를 들어서 짬뽕 한 그릇이라고 치면 짬뽕을 먹고 치킨 값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환율에 의해서 짬뽕 실컷 먹었는데 계산서에는 치킨 값이 찍혀져서 오니까 여행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머릿속으로는 계속 한화로 얼마지? 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게 돼요. 이게 10달러, 11달러면 얼마지? 12달러면 얼마지? 20달러는 3만 원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한화로 얼마지라면 생각하면서 움직이게 되니까, 나는 10만 원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보니까 이건 10만 원짜리 아닌 것 같아, 7만 원짜리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7만 원짜리 서비스거든. 그러니까 여행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달러 강세가 여행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수익성 감소와 더불어서 여행 수요 감소란, 이게 제일 커요. 여행 수요 감소라는 이중의 타격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게 여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여행지를 선택하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정답은 저렴한 여행지 선택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환율 영향이 적은 나라들 있잖아요.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동남아시아를 위주로 조금 저렴한 국가, 현지 화폐가 좀 약세인 국가, 요렇게 여행을 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아니면은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유럽 내 지역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로는 1,400원에서 1,500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1,500원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러처럼 상승폭이 엄청 크지는 않고, 요렇게
일정한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환율 차이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입니다. 또 이제 여기에 환율 우대 혜택 같은 것들이 있죠.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어플로 신청하는 거 있죠. 환율 우대 서비스. 이거를 이용해서 환전할 때 수수료를 좀 아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사전 예약으로 비용 절감하는 게 제일 큽니다. 일단 큼직큼직한 것들을 고정된 요금으로 예약하는 것이 유리해요. 항공권, 숙소, 현지 투어를 미리 예약을 하면 달러 강세로 인한 추가 비용을 피할 수가 있죠. 여기서 한화로 다 결제해버리면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그리고 현지 화폐 사용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달러 대신 현지 화폐로 결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일부 지역에서는요 현지 화폐로 결제하면 뭐 깎아주는 것도 있고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현명한 소비 계획을 세워서 여행 예산을 짤 때 환율을 고려해서 소비 계획을 세우세요. 대충 이제 머릿속으로 뭐 한 1000달러면 100만원 120만원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버리면 나중에 가서 요 차이점, 이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는 미리 환율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쓸 수 있겠다, 쓸 수 없겠다 예산을 정해놓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가성비 좋은 옵션을 선택하면은 아무래도 만족도가 좀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개인 만족이에요. 이 돈이면 한국에서 이거 먹지라는 생각이 안 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생각만 덜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 돈이면 소고기를 먹지 뭐 돼지고기를 먹지 이렇게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행을 해보면서 맨날 느끼거든요. 이건 했는데 이거밖에 안 줘 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어요. 사람인 이상. 근데 그런 걸 조금 내려놓으면은 내 자신의 만족, 이 나라에 왔으니까 이런 음식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저런 음식도 한번 먹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나의 견문을 넓힌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좀 낫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닐까. 저도 이런 달러 강세 속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여행하는 방법이나 이 루트 등을 계속 고심하고 있으니까요. 달러 강세 속에서 한번 잘 버텨보도록 하시죠. 저도 미국 이민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상황이 저한테 반가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여행에 관련된 정보를 조금씩 나눠드릴 테니까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